지금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지지 라인에 지금 부딪혀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년 하반기 전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진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살아나는 것 같다가 좀 다시 좀 처박아서, 연말을 다 대부분 좀 춥게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대표님께서 워낙 또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네. 관점에서 종목 발굴 잘 하시고 하시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또 이렇게 몇 번 또 유튜브 콘텐츠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좋은 종목을 고르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셨더라고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함께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래도 또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 여기 네. 부합하는 또 뭐 기업이라든지 섹터는 어디인지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좀 상황 짚고 넘어갈 텐데, 네. 뭐 아시다시피 한 12월 FOMC 이후로 시장이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죠. 동시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증시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시장을 예측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 경제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항상 경기를 확장 국면이 있다가 또 수축 국면이 있다가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또 확장 국면을 지나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계속 최근까지 계속 있었죠. 그래서 내년 초까지도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은 지금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입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은 네네. 주식시장 너무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엄청 쉽겠죠.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저는 보진 않고 네. 뭔지는 알아요. 네. 어쨌든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순양그룹이라는 그룹을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해서 계속 이제 투자의 수익도 내고 미래를 네. 아니까 네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으니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좀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 패턴을 좀 찾는 편이라 그럼 이제 금리 인상기가 들어가면 결국 금리 인상기가 지나고 나면 결국 또 긴축이 침체가 오고 또 침체가 오고 나면 또 금리 인하기가 오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나는 이 때가 가장 비슷한 때가 언젠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최근 내가 투자를 한 이래로 20년 이내에 가장 비슷한 시기는 IMF 때가 아닌가. IMF 이후에 IT 버블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또 쭉 빠지고 그때 이제 버블이 나고 그 빠지는 과정 중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도 금리가 한 5.5%까지 인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고 계속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침체가 오고 2, 3년이 걸렸어요, 결국. 2000년도 IT 버블이 오고 그다음에 2003년 때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럼 최소 2년, 3년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지금이 어디쯤이냐? 이제 한번 과거를 돌아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면 이제 과거를 대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먼저 보면 네. 이게 총 개수가 보면 이게 하락 개수가 보면은 몇 개월 조정받았나 보면 지금 18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20년 전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때겠네요. 이때인데 최고점까지 올라가고 조정이 지금 얼마나 됐나 얘들이 얼마가 떨어지고 상승을 했나 보면 거의 21캔들이 옆에서 조정 올랐다 내렸다 요거 횡보 조정까지 포함해서 조정을 보고 그 다음에 좀 상승하는 듯 하다가 바로 못 갔어요. 네네. 요게 내년 아마 상반기 지나서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격적인 상승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어도 또 다시 쳐박아서 또 몇 개월 조정을 주고 이때 또 기간을 보면 또 한 18개월 정도 또 조정을 줬네요. 조정을 주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인데 조정이 이제 2003년대부터 우리가 가치주부터 대세 상승이 한 4년 동안 올라갔었죠. 네네. 2007년도까지. 그런 장세까지 나오려면은 우리가 또
양적 완화도 들어와야 되고 금리 인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확장 국면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과거의 모든 경제 패턴을 보면 그렇다고 가정하에서 그렇게 되려면 침체도 한번 와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나 주가적인 면에서는 저는 이제 저번 하락 조정이 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하면 이 과거의 패턴을 보면 네. 과거를 보고 우리가 또 미래를 판단하는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 꼭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반 정도를 이렇게 하락 대비 고점 대비 이렇게 봤을 때 거의 한 50% 선상에서 50% 선상에서 주로 만약 반등을 주더라는 거예요. 50% 선상. 이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리먼 사태 때 여기 리먼 사태 때일까요? 네. 리먼 사태 때도 여기서부터 4분할로 그어보면 50%대에서 반등을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래서 이게 하락 대비 1,400포인트에서 3,300까지 해서 50% 선을 그어보면 거의 조정은 거의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떨어져 봐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저번에 왔던 이렇게 일봉상에서 보면 쌍바닥을 이렇게 찍은 저점이 네.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봉상에서 보면 저는 이제 역회된 수월대응을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역회된 수월대응을 만드는 과정 중에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고 다행히 좋은 점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상에서 일단은 하락 추세선을 뚫었다가 지금 요 추세선 상에서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조정을 주고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지도 큰 지금 반등을 줄 수 없는 내년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장이다. 대형주가 크게 갈 수 없는 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점은 과거 한 IMF 이후 한 2000년도 그때 이제 시장과 가장 지금 매크로 상황이 비슷한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이 저점과 그 다음 이제 고점을 이어봤을 때 한 50% 정도 되돌리는 지점 네네. 그런 지점이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사실 바닥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장 상황 같은 거 따져봤을 때 또 확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없고 있으니 네.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좀 횡보하는 약간 변동성을 주면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뭐 종목별로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갈 때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은 반등 주고 이런 과정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도 뭐 전저점을 뭐 아직까지 뭐 깨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뭐 또 카카오나 네이버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소외되는 업종들은 더 진짜 심하게 빠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뭐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잘 고르는 게 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선 더 중요할 것 같긴 네네. 한데 그래서 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뭐 인터넷 2차 전지, 뭐 자동차 그런 주식들을 들 수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약간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작년이라고 그러죠. 올해는 약간 중후장대 업종들이 좋았죠. 2차 전지, 네. 그 다음에 방산, 조선, 이런 큰 것들이 좋았는데, 네.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 게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좋았잖아요. 2차 전지가 좋았는데, 그걸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예를 들면, 고점에서 뚫어놓고, 근데 이제 실적이 내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또 따라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거는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차트상에서 지금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그래도 그쪽 섹터가 지금 그나마 제일 좋아 보여요. 2차 전지. 2차 전지. 지금 보면, 네. 한번 차트로 보면, 네. 예를 들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횡보하던 걸 뚫어놓고 다시 이제 거의 바닥에 원래 원 위치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게 네. 거의 지지선에 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조정 올랐다가, 그리고 전 고점 다 뚫었다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쥐락이 못 뚫던 데를 지금 뚫어놓고 다시 지지 라인에 지금 부딪혀가지고 있단 말이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걸 밑으로 깨기가 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실적하고 얘들이 뭐 정설도 해놓고 여러 가지 뭐 해외에도 많이 깔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과 동반해서 가는 장세는 나오겠죠. 실적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업종이 이제 계속 갈 수 있냐, 이렇게 또 숙제를 던졌을 때는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섹터라도 한번 크게 오르고 또 다른 경쟁사들이 점점 많이 생겨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팔고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내만이 또 완전히 독점적인 우월을 가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또 누군가 경쟁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업종에서는 저는 좀 회피하는 편이라. 그러나 물론 뭐 지금은 월등하게 뭐 장치 산업이니까 더 많이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월등하지만 또 제2, 제3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상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어떻게 보면 정배열에서 놀고 있는 거는 요 뭐 2차 전지 섹터다 이렇게 보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잠깐 반등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5만 원대로 내려왔었고,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대신 이제 이게 계속 죽을 수는 없잖아요. 경기 사이클링 업종이니까. 네. 결국은 이제 또 경기 확장 국면이 오면 삼성전자도 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얘도 약간 역회대 소일등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영원히 또 이게 꺼질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또 확장 국면이 돌아오면 또 이렇게, 그때는 이제 내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아까 중무장되면은 경박단소, 이제 작은 이제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이런 음식료 뭐 이런 업종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나 그 지금 어쨌든 모든 이렇게 널스트 보고서 나오는 거 보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안 좋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쯤에 안 좋다고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후내년에 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뭐 하반기 전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은 또 선행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반도체는 특히나 좀 많이 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선행하는,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보면 더 이상 뭐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저 바닥인 거를 갖고 저번에 지점이 네. 월봉상에서 보면 거의 뭐 엄청나게 횡보하던 구간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깨기는 쉽지 않으나 뭐 실적으로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선행해서 나타난다면은 내년 하반기까지 안 좋다고 생각하면 내년 계속 딜레이 되고 있더라고. 뭐 전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다고 그러다가 내년 하반기까지 안 좋다고 네. 보고서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뭐 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거 보면 사실 IRA 법안 나오면서 네네. 그 전까지는 상당히 좀 견조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확 그냥 추세가 꺾였던데. 네. 그래도 뭐 자동차도 사실은 이게, 저는 뭐 이게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1등 하는 기업은 아니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나는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는 않아요. 물론 뭐 반등을 줄 수는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동차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이제 먹거리들이 나올 수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신 뭐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해놨으니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성장성이 있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동차 자체로 봐서는 물론 경기가 또 타는 업종이고 뭐 오더라도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는 올 수 있으나 당장에 뭐 좋다기보다 1등 하는 기업이 아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1등 하거나 1등 하거나 세계에서 잡을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환율로서나 이런 것들이나 뭐 그런 걸 IRA 법안이 없을 때는 그나마 좀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약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환율이 좋을 때는 좀 나았는데 환율도 이제 계속 원위치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엄청 빠르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환율적인 면에서도 크게 뭐 이렇게 올해처럼 1,400원대 가고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오히려 이제 강달러 현상은 이제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대응적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지금 차트상으로 그래도 약간 좀 뭐 저점을 좀 이어가고 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그쪽이 2차 전지다. 하지만 2차 전지도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오르긴 좀 힘들다. 이제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걸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